자, 오늘 페이지 126쪽 좌표계 얘기를 해보도록 했는데요. 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쉽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단어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렵다 하는 내용을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좌표계는 어떤 별들의 또는 행성의, 달의 관측을 하는데 누가 관측합니까 하면 우리가 관측합니다. 어디서 관측합니까 하면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 여기서 관측하는 겁니다. 보통 위도 37도를 많이 줍니다. 뭐 문제마다 37.5도, 뭐 35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관측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별 행성의 얘기들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동서남북 방향 잘 잡아주시고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따라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몸으로 좀 풀어주셔야 되겠고 우리나라를 그려놓고 좌표계를 잡아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가 페이지 126쪽에 좌표계 챕터 몇이지? 챕터 11인가? 챕터 16이요. 16, 예, 좌표계 챕터 16의 얘기를 하는데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에 대한, 공전에 대한, 그리고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의 얘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별을 봤잖아 라고 했을 때 저기서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디서 봤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숫자로서 표현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숫자로서. 그 숫자는 지평 좌표계 또는 적도 좌표계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2개가 나왔습니까? 하는 얘기죠. 지평 좌표계는 일단 당장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북점이라는 아주 간단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북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평 좌표계 값은 관측하는 사람 위주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시간에 즉 뭐 오늘로부터 뭐 이틀 뒤에 본다든지 또는 5시간 후에 본다든지 그랬을 때 좌표계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을 좌표계 값이 뭡니까 하면 적도 좌표가 되는 거죠. 물론 적도 좌표계는 어떤 특정한 별, 항성에 대해서 바뀌지 않을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만은 적도 좌표계의 기본되는 충분점을 찾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란 거.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 적경과 적위에 대한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개가 서로 혼재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학을 특히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의 개념, 하나의 단어를 공부하면 뭐 한 문제 푸는 거 이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열대저기압, 태풍 이런 거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럼 태풍에 관한 문제 바로 풀이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단어는 한 챕터 16 공부했다고 해서 16에 대한 데이터가 다 풀리지 않아요. 좌표계 얘기를 공부해놓고 왜냐면 이 뒤에 달의 운동, 행성의 운동, 태양의 운동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공부되어야 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것들까지 전부 다 연속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게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서 몇 시간 후에 또는 며칠 후에 이걸 또 유추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공부량이 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챕터 16에 대한 것들 말고도 2014년도의 수능 특강을 드릴 것이겠습니다. 2014년도 수능 특강은 뒤에 해설 실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릴 거는 2015년 겁니다. 답만 드릴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좌표계 공부를 해야 될 것이겠고요. 2014년 거는 이 앞에 좀 해설이 실려있는 해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 공부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 여러분한테 챕터 16에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까지 다 말입니다. 여기 뭐 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겠습니다. 어차피 이 뒤에 연도 거들도 기본 뭐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음 주부터 드릴 거는 문제와 답만 드릴 것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지구의 자전 과거 여러분한테 좀 순한 맛으로 하면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실까요?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 그려보았더랬죠. 서해 바다, 동해 바다. 그래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도는데요. 이 서에서 동으로 도는 걸 시계라 부른다, 반시계라 부른다? 예, 반시계라고 부릅니다. 얼마 돕니까 하면 시간당 15도 돌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것이야. 뭐지? 일주 운동이란 이렇습니다. 일주 운동은 관측자 입장에서 동쪽, 남쪽, 서쪽을 말했대. 태양이 동쪽에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요 하는 일주 운동은 동에서 서로 가는 이런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주 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간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동에서 서로 가는 게 시계 방향으로 보입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보입니까? 네, 이건 시계 방향이죠. 동남서쪽 하늘에선 시계 방향입니다. 문제는요. 세상의 별이 동남서쪽에만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북쪽 하늘에도 보입니다. 북쪽 하늘에는 폴라리스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당 15도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 하늘에서는 반시계로 돕니다. 이 일주운동이 지나가는 경로들을 모아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천구의 적도와 나란히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별들이 지나가는 경로를 일주권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일주권은 누가 평행하다? 천구의 적도와 평행하다라고 썼습니다. 먼저 이 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서 봤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좌표계가 필요하다는데요. 지평좌표계라는 챕터를 넘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평좌표계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당장 북점을 기준해서 찾아내라 하는 것들인데요. 관측자를 동서남북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여기 중심에 관측자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북쪽으로 할게요. 여기가 북쪽이라고 할게요. 실제 한 요 정도쯤 북쪽 방향이 되는데요. 북쪽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북쪽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북극성 찾는 거죠.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에서 대략 북쪽 방향, 저쪽 북쪽인데요. 해진 뒤에 대략 한 37도쯤으로 올라가다가 반짝이는 어떤 별이 있다면 그게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극성에 대해서 그대로 수직으로 내린대요. 나중에 수직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수직권. 예, 이거는 방향이 같은 지점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서 땅에 내리면 거기가 북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북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그걸 방위각이라고 하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동점 나오겠고 180도 돌리면 남점, 210도 돌리면 서점 되겠습니다. 북쪽을 기준으로 동, 남, 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 관측자에서 그 지방을 위도만큼 올리면 그게 폴라리스 북극성이 됩니다. 천구의 북극말입니다. 참고로 북극성은 온 하늘에서 가장 빨간 별이다. OX. 아니죠. 북쪽에서 별도 가장 빨간 별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지구자전축 연장선에 보이는 별 하나를 북극성이라 잡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북극성에 대해서 수직하게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수로 지나 이게 천구의 적도가 됩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겠고 연장 쭉 하면 여기에 폴라리스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밤하늘 보이는 별자리 예를 들어서 오리온자리라고 했을 때 그 오리온자리는 한 곳에 모이는 별들이다. OX. 아니에요. 오리온자리를 구성한 별들은 한 곳에 모이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방향에 같이 정렬되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오리온자리를 볼 때 이쪽 별, 이쪽 별, 여기 별, 여기 별, 여기 별 그렇게 서로 다르게 있어요. 그러면 서로 비슷한 거리에 비슷한 곳에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은 성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구상성단, 산계성단 이렇게 해서 또 추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건 중3 내신 정도에서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구의 자전축이 있고 지구 자전축에 직각된 게 지구의 적도예요. 모든 별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가상의 뿔을 천구로 한다면 이 천구의 적도가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거죠. 지구의 적도의 연장선이 천구의 적도가 됩니다. 나중에 이 천구의 적도는 적도 좌표계에서 적위 값이 위도, 지구의 위도에 해당하는 적위 값이 0이 됩니다. 지구의
위선으로 볼 때 적도가 위도 0도잖아요. 그것을 연장한 천구의 적도 정비가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관측자의 입장에서 지평선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각도가 그 지방의 위도라 했습니다. 천구의 적도가 여기에 대해서 이룬 각은 90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남은 각이 남점에 대해서 남은 각이 90 마이너스 위도가 됩니다. 파이 쓴 건 위도를 표시하는 기호예요. 한글로 위도 다 쓰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기호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천구의 적도와 지평선이 이루는 요 각은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 각이나 이 각이나 맞죠? 그래서 90 마이너스 위도가 됩니다. 일주권이 천구의 적도가 나는데 일주권과 지면이 이루는 각은 그래서 90 마이너스 위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하십시오. 말했지만 널찍널찍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 그림이 하나의 그림 위에다가 계속 더 엎었을 거예요. 조그맣게 그리면 어려워요. 정리하십시오. 책이 없다는 사람은 이거라도 받아가세요. 책이 없다. 또 더 있어요? 어차피 뭐 숙제로 나올 겁니다만은 좌표계 이것들은 정말 공부량이 많이 방대하게 필요합니다.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오늘 할게 페이지 126쪽부터 6개의 페이지가 펼쳐져 있는데요. 6개의 페이지를 순서를 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타이틀이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2페이지, 공전에 대해서 2페이지,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 각각 한 페이지씩 되어 있는데요. 이 6개 페이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칠판하고 책하고 잘 연계해서 봐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좀 쉬운 게 뭡니까 하면 지평좌표계였습니다. 지평좌표계는 기준이 있을 것이야. 그 기준이 뭡니까 하면 북점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끔 남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데요. 뭐 그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즉 문제에서 좀 변태스럽게 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여러 가지 물리 모의고사 문제를 볼 때 3월, 4월, 그 다음에 6월, 9월, 10월 그리고 수능 이렇게 되는데 하나 더 있어요. 7월에 하나 더 있어요. 인천교육청이 주관하는 7월 모의고사 있는데 그건 여러분한테 안 줘요. 왜냐하면 워낙에 문제가 대놓고 치사하고 변태스럽기 때문입니다. 가끔 남점을 문제 기준 삼는 놈들 7월 고사에 인천고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국하면 여러분이 과국 합격하면 어느 날 7월 모의고사 내고 한 뭉텅이를 시험 한 2주 전에 드릴 겁니다. 뭐 이딴 문제들도 있어 하는 그런 경험 지도사람을 하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점을 기준으로 북점이 뭔데요? 아까 말했지만 폴라리스 북극성을 잡으십시오. 그대로 수직하게 아까 수직권 얘기했죠. 수직하게 내려서 지면과 맞는 점을 여기를 북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을 돌리는 게 방위가고 있습니다. 방위가 한글로 쓰기 너무 귀찮네요. 기호는 앵글에서 나와서 것 같네요. A를 쓰고 있습니다. 북점의 방위각은 0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돌리면 360도 되겠죠. 이해했어요? 자, 과거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시계 방향 돌릴 때는 오른손 돌린다, 왼손 돌린다? 오른손 돌립니다. 왜냐니까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돌려요라고 했는데요. 오른손 돌려야 좀 많이 돌아갈 수 있죠. 왼손 돌리면요 얼마 못 돌려요. 반시계 방향 돌릴 때는 왼손 씁니다.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방위각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 방향 돌려?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을 봅니다. 0에서 360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별 하나를 봤는데 어디서 봤어? 그래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방향 60도 돌리고 그 다음 지면에서 얼마나 올렸습니까 하는 게 고도예요. 지면에서 얼마나 올렸습니까 하는 게 고도입니다. 방향가 60도에 고도 15도를 보니까 굉장히 밝은 별 하나를 봤어요. 저 별이 뭘까?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거라고요. 고도는 그러면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되겠죠. 여러분 90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면에서 90도 올리면 머리 꼭대기인데요. 이걸 천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머리 꼭대기 위에 천정됩니다. 그래서 천정, 머리 꼭대기는 방향가 0도에서 올려도 방향가 10도에서 올려도 20도에서 올려도 아무 데서 다 올려도 머리 꼭대기 천정은 되기 때문에 천정에 대한 특정한 방향각은 필요하진 않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북쪽으로 쭉쭉쭉 올라가다가 북극점에 도달하는 순간 그 북극점에서는 북쪽의 의미가 사라지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나침판을 들고 나침판 실에 매달아서 나침판을 실에 매달아서 나침판 앵글 실에 매달아서 북쪽 방향 가면요 이게 살짝 내려와요. 이걸 나중에 복각이라는 이름을 써요. 복각. 그러다가 북극점 실제로 자북극인데요. 자북극이 되면 복각이 0이 돼버립니다. 90도가 돼버립니다. 자북극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어느 방향이 북쪽인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죠. 여기가 자북극이란다면 이쪽이 봐야 북쪽이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자북극이 될 수 있고 이쪽이 북쪽이잖아. 그래서 자북극은 모든 나치파의 북극들이 나치파 N극들이 모이는 어느 한 점이 되겠습니다. 지구자전축의 북극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요 천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방향각과 고도로서 표현되는 게 지평좌표계인데요. 문제는 이 지평좌표계를 하는 건 쉽다 했잖아요. 당장 방향각 60도 고도 15도에 내가 초상을 봤어. 근데 이거 가만히 있을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구가 공전하면서 그래서 관측자의 위치 및 관측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 얘기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변치하는 좌표계, 그게 적도 좌표계가 필요하다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 거 정해 주십시오. 북극성 방향 영동이고요. 그렇죠? 북극성은 기본적으로 방향각 0도 왜? 북점에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폴라리스 북극성의 지평 좌표계로 보면 방위각은 0도가 되겠고 고도는 기호라 썼네요. 고도는 기호로 H 쓰고 있습니다. 고도 기호는 그 지방의 위도가 되겠죠. 인천이었다면 37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고도가 각도예요. 예? 그 해도 남중고도 이런 거 할 때. 예, 그렇죠. 고도가 각도가. 그렇죠. 이 지면에서 얼마나 올라가 있으니까는 남중고도 각도죠. 모든 천체, 모든 별들이 이 가상의 두 천구에 있다라고. 왜냐면 우리가 어떤 별을 보는데 그 별까지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다른 방법을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별들이 한 거대한 천구에 다 붙어 있다고 생각되는 거니까요. 폰 좀 그만 보고. 우리가 분명히 말했지만 역학에서 킬러 문제가 나와서 1, 2등을 갈라요. 이건 여기 과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1, 2등을 가르는 그 레벨을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무슨 1, 2등급을 따져요. 우리는 5등만 받아도 어디에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실제 존재하고요. 물론 여러분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합격하는 걸로 가문 영광 뭐 이로 깨끗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가서도 1, 2, 3등급을 다퉈보겠다고 한다면 물리에서는 역학이고 화학에서는 양적 관계고 지구과학에서는 이 천체예요.
쉽지 않아요. 아마 한 4, 5주 이상 계속 수업 로테이션 돌리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북점, 동점, 남점, 서점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걔네들에 대해서 A, 방위각과 고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도는 지면에 있는 것들이 북동, 남, 서점이기 때문에요. 고도는 기본적으로 다들 0도예요. 북점의 방위가 얼마? 예, 0도고요. 동점은 90도, 남점이 180도, 서점이 270도 될 수 있겠군요. 네, 남점은 어떻게 찾아요? 북점과 완전 반대편에 있는 남점이죠. 그래서 남점 위로 쭉 올리면 모든 별들이 최고 고도를 찍는 남중고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렇다면 일주운동이 동남서쪽 하늘에서 일어난다 했는데요. 동쪽 하늘과 남쪽 하늘과 서쪽 하늘에서 어떤 일주운동이 벌어집니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양이 뜨는 거 잘 보이잖아요. 동쪽 하늘의 오른 위쪽을 떠오르죠. 이때 이 각이 얼마 됩니까? 하면 90 마이너스 위도만큼의 일주권이 이루는 각이 되겠습니다. 남쪽 안에서 이렇게 간다 했습니다. 서쪽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네요. 역시 마찬가지 90 마이너스 위도의 일주권과 지면이 이룬 각도 말입니다. 동쪽 안에서 A라는 별이 A 타임의 위치로 옮겨갔어요. 시간 따라서 이렇게 갔죠. 시간당 15도 일주운동 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 A라는 별들은 방위각과 고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방위각 정동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방위각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각 증가, 고도 증가됩니다. 그럼 서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방위각과 고도는 A가 A 타임 위치로 옮겨갔어요. 방위각은 증가하죠. 고도는 감소합니다. 그럼 남쪽은 어떻습니까? 근데 최고 고도를 찍은 데가 남중할 때예요. 그래서 방위각은 기본적으로 방위각은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면 고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남중고도 남점 여기에 찍혔을 때 남중고도 찍을 때 최고 고도를 찍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남중할 때까지 고도가 올라갔다가 이후에부터 고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점에 찍었던 고도를 우리는 남중고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남중고도는 90 마이너스 일단 위도를 하고요. 플러스 델타라고 적는데 이게 바로 적위가 됩니다. 이 적위는 아직 여러분한테 소개되지 않았는데요. 태양은 세 가지 적위를 소개할게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세 가지를 써볼게요. 태양은 춘분날과 추분날, 3월 말과 9월 말, 춘분날과 추분날에 태양의 적위는 0도입니다. 그래서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0에서 남중고도를 제시합니다. 하진날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90 마이너스 위도에 플러스 23.5도 됩니다. 하진날 6월 21일, 6월 22일 뭐 요 정도쯤에 하진날이 걸리는데요. 그때 태양이 남중고도가 제일 높을 때입니다. 그때 태양의 적위가 플러스 23.5도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우리나라에서 남중고도 제일 높을 때 90마에서 위도 37도 플러스 23.5도에서 태양의 남중고도 제일 높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남중고도 제일 낮을 때는 동짓날이 되는데요. 대략 12월 21일, 22일 요 정도쯤에 걸립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적위로서 마이너스 23.5도가 됩니다. 태양의 적위 세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춘분날과 추분날의 적위는 0이에요. 하진날은 플러스 23.5도, 동짓날은 마이너스 23.5도예요. 23.5도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미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지구자전 축이 공전궤도의 수직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졌다는 그 23.5도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나중에 아니고 이미 배우겠지만 지구의 자전축 이후에 23.5도로
고정인가요? 그렇지 않죠. 21.5도에서 24.5도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결국엔 몇 만 년 더 지난 뒤에 24.5도가 되면 또는 21.5도가 되면 요 하진날 또는 동진날에서 남중고도가 좀 달라지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거 앞에 배웠던 여러분 지구 환경 변화, 기후 변화 있었잖아요. 그게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태양의 저위는 추운 날에는 0도, 하진 날에는 플러스 23.5도, 동진 날에는 마이너스 23.5도. 예, 그게 뭐 결국엔 지구와 공전하는 일련에 관해서 남중고도의 변화 이런 것들 할 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북쪽하늘 있는 별들은 어떨까요? 하겠습니다. 북쪽하늘 별들. 플라에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1, 2, 3, 4분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북쪽하늘 있는 별들은 어떤 일주운동합니까? 하면 북극성 중심으로 반시 방향으로 일주운동 됐잖아요. 그지? 1, 2, 3, 4분면에 뭐 각각 A별, B별, C별, D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A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갑니다. B별 이런 식으로 C, D 이렇게 되겠죠? 자, 폴라리스 쭉 내리면 A 방위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위각이 북극점 여기가 0도가 되잖아요. 시계 방향 돌리니까 10도, 20도, 30도 쭉 가네요. 340도, 350도, 360도가 0도예요. 이해됐습니까? 1, 2, 3, 4분면에 있는 별 A, B, C, D에 대해서 방위각 앵글과 고도 H A별은 방위각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감소하죠. 고도는 증가합니다. B별이요 방위각은 감소합니다. 고도는 감소하네요. C별 방위각은 증가하면서 고도는 어떻게 됩니까? 방위각 증가하면서 고도는 감소하고요. D별은 방위각이 증가하면서 고도 증가. 북쪽에 있는 놈들은 방위각과 고도의 증감이 따라서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놈들은 방위각 증가, 고도 증가 무조건이죠. 서쪽에 있는 놈들은 방위각 증가, 고도 감소 무조건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놈들은 방위각 증가고 남중할 때가 최대 고도가 되기 때문에 고도가 올라갔다가 최대 고도 찍고 즉 남중고도 찍고 이후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이 케이스가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별을 하나 찍었을 때 그놈이 앞으로 2시간 동안 방위각 증가, 방위각 고도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적도좌표계의 적경값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고도, 적도좌표계의 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적도좌표계의 적경과 적이가 바뀔 수 있는 전체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타입밖에 없어요. 가르쳤어요. 뭐예요? 태양과 달과 행성들만 적도좌표계의 값이 바뀌고 나머지 일반적인 별, 항성, 북박이별 얘네들은 적도좌표계 값이 바뀌지 않아요. 태양과 달과 추가적으로 행성 얘네들은 북쪽 하늘 볼 수 있을까요? 은하에서 북쪽 하늘에서 볼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태양과 달과 그리고 행성류들은 황도 근처에서 발견되고 그 황도는 북쪽 하늘에 있지는 않아요. 동남 서쪽 하늘에 걸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쪽 하늘에 보이는 것들은 무조건 다 항성이에요. 알겠어요? 아주 특수한 혜성이 하나 날라오지 않는 한에는 말입니다. 알겠어? 정리해. 책이 없다 손. 책 없어. 다 있어요?
적도 좌표계 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말했잖아요. 지평 좌표계는요. 당장은 매우 쉬워요. 당장이 쉬워요. 그런데 말했지만 관측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측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까 말했지만 내가 어느 날 초신사를 발견했다 해서 그 초신사 위치가 1시간 뒤에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고도에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방향과 고도가 바뀌지 않는 천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치, 북극성이죠. 북극성의 방향과 고도는 딱 하나 값으로 고정됩니다. 그러나 북극성 바로 옆에 것들은 계속 위치가 바뀌면서 방향과 고도가 자꾸 바뀐다고요. 그래서 바뀌지 않을 데이터가 필요하더라. 그게 뭔데? 적도 좌표계라는 겁니다. 지구의 세로에 경선을 세우잖아요. 경선. 이해됐습니까? 지구의 가로, 적도로의 평행하게 위선을 세우잖아요. 그거를 천구에 연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구에서 경선의 기준점은 어디입니까? 그렇지. 그 천문대가 그렇지.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경, 서경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적도 좌표계는요. 하늘에서의 기준점, 그 기준점 찾기가 쉽지는 않다 했는데요. 분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적경과 기호로는 알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경에서 얼마나 위로 올라갔냐 내려갔냐 하는 위로 쓰고 있고요. 적위는 델타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의 자전축의 연장해서 천구의 북극 폴라리스를 잡아놓고 모든 별들이 다 있어 하는 천구를 그린다 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을 지구의 적도를 연장하면 적이 0이 되는 천구의 적도가 그려진다 이건데요. 이 그림을 조금 세워서 그릴게요. 지금 이런 땐 황도와 천구의 적도의 상관관계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세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천구의 적도를 잡습니다. 황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돌다 보니까 지구가 도는 걸 모르고 태양이 별들 사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적경이 증가된 방향이에요. 태양이 별들 사이를 지나가는 길, 그걸 황도라고 부르는데 지구의 공정 궤도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황도를 옆에 깨워라 좀. 일어서서 수업 들어. 중요해. 한 10분만 더 해. 10분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지구의 공정 궤도면 황도라 이름을 쓰는데요. 그 황도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좀 더 위쪽에, 다시 말하면 여기 폴라리스예요. 북극성이에요. 우리 북반구가 되는 이쪽 위를 모두 적위가 플러스 값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반구 이쪽은 마이너스 적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적위에 있던 황도끼리 플러스 적위로 올라가다 만나는 여기가 춘분점이에요. 근데 하늘에 황도끼리 눈에 잘 보여요? 하늘 누가 페인트로 황도라고 그려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춘분점을 찾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나가고 당장 나가서 해 떨어지는 당장 나가서 선생님 당신 춘분점 어디 있게 찾아봐. 한참을 고민해야 돼요. 예, 있어요. 네요. 춘하면 뭘까요? 봄춘, 다음에 여름 하되죠. 최고 올라갔잖아 하는 하, 내려가다 만납니다. 플러스에서 내려가다 만납니다. 추, 동 이렇게 됩니다. 이때 천구의 적도 대비 하지점은 얼마나 올라갑니까? 플러스 23.5도 내려가고요. 동지점은 마이너스 23.5도 내려가요.
자, 근데요, 나 이 그림 너무 싫어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한테도 소개하겠지만 적도 좌표계를 그리면 항상 기준은 이렇게 십자선 그립니다. 0시 하면 이게 춘분점이 됩니다. 6시 하면 하 지점이 되고요. 12시, 18시 이렇게 그립니다. 추분점, 동시점을 그립니다. 0의 문제를 종이로 펴서 보면 0시가 7, 8쪽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관측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7, 8쪽을 향하면 누굽니까? 추분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측하는 지구 안에서 여기서 더 안쪽 지구 7, 8쪽을 더 뚫고 들어가는 방향 쪽에 보면 추분점이 보여요. 그래서 이 그림을 180도 돌려서 봅니다 하겠어요.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마이너스 저기에다가 플러스 저기로 올라가면서 만났잖아. 여기가 춘, 하, 추, 맨 밑에 내려가서 동 이렇게 그리려고 합니다. 관측하는 지구는 당연히 있겠죠. 이해됐어요? 천구의 적도 흰색입니다. 황도 노란색입니다. 이거 180도 돌린 거 10분입니다. 이해됐어요? 추와 추동 같은데 적경은 충분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돌린다 했는데요. 반시계 방향 돌리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원래는 누구를 기준 돌려야 됩니까 하면 천구의 적도를 가지고 돌렸어야 마땅합니다. 천구의 적도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는 황도를 기준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쪽 앞으로 조금 더 나와서 하는데요. 춘, 하 이렇게 올립니다. 왜 올립니까 하면 6시 하지점이 플러스 23.5도. 저기가 높아요. 저기가 높다는 것을 미리 계속 몸에서 인식하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행성들은 어디에 보인다? 황도 근처에서 보여요. 달들은요. 백돌에서 황도랑 한 5도 차이 나요. 그래서 황도랑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저번에 여러분한테 달, 추수달 하나 하고 금성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냥 하나 이거 쭉 꺼면 황도예요. 대략 우리가 황도가 어디께를 찾아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내보고 선생님 저 황도가 어디고 천구 적도가 그래서 어디서 춘추분점이 만들어집니까를 여러분이 나한테 물으면 한참 고민하겠지만 어쨌든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행성들의 위치를 보고 행성들 여러 개 끄면서 황도를 찾아내고 그리고 정동정서 있는 천구 적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 하를 어떻게 올린다고? 이렇게 올리겠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행성들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느낌상 6시 방향 쪽에 있는데 그럼 남중보다 굉장히 높았겠다는 생각이 남중보다 높다는 것은 결국엔 오래 지면에 떠있겠고 질 때 좀 더 방해가 한쪽으로 지는 뜰 때는 방해가 작은 쪽에 지는 지금 내가 방금 이 얘기했던 거는 당장 알아먹기는 어려울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거 뜰 때 방해가 작고 질 때 방해가 큰 거 당장이 어려운데요. 여러 번 나중에 그 좌표계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했던 말들이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수업 동영상 녹화했던 거 다시 나중에 계속 돌려보시고요. 알겠습니까? 춘, 하 올립니다. 추, 0도가 되겠고요. 그지? 동 어떻게 한다고? 내려요. 원래는 어디를 따라 돌려야 마땅하다? 천구의 적도를 따라 돌려야 마땅한데 기왕이면 춘, 하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시 방향에 있는 놈이 누굽니까 하면 쌍둥이 자리 하지점 근처 18시 방향 쪽에 있는 게 누굽니까 하면 동점에 있는 게 궁수자리, 옛날 이름은 사수자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주 옛날 문제 찾아보면 사수자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그쪽이. 그래서 마이너스 23.5도 저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달들이라든지 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8시 방향 쪽에 보이냐 6시 방향 쪽에 보이냐에 따라서 남중고도의 차이라든지 그럼 걔네들이 뛰고 지고 하는 일주권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달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오늘의 달이 어느 정도 적경과 저기를 가질지 그래서 이 달의 남중고도가 평상시보다 또는 한 달 뒤보다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스스로 뽑기 연습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거 나도 하고 있어요. 나도 다 자전거 타고 퇴근하다가 달 보면서 행성 보면서 그래서 사진 하나 툭 찍어놓고 여러분한테 던져드리고 그걸 또 내가 복귀해갖고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하는 중이라고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많이 연습해봐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저 하원할 때, 밤 10시 하원할 때 한번 달 좀 봐봐요. 물론 지금 달은 하연 가까이 이제 넘어가 있을 거예요. 오늘이 아마 음력 한 2월 3월 22일 아마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천문연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5월에 천문현상들 그래서 화성이 충에 걸려요. 또는 목성이 동부에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천문 달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 번 더 보시면서 충에 있으면 남중에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밤 12시 쭉 남쪽 하늘 봤는데 뭔가 보여. 화성이겠거니 이게 나오는 거죠. 또 요즘에 요즘도 아주 한참 옛날부터 그 앱을 했고 하늘 이렇게 뜨면은 별자리라든지 또는 행성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해서 토성이야라고 하니까 마누라가 직접 해서 맞네 하더라고요. 알겠어? 정리해요.